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잠 못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시고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5명 이상이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도 10명 중 7명이 넘는다고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기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비결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동네에 사는 김춘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 김춘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골아떨어지셨대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밤에 자꾸 깨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거리게 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에요. 생체 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시계 같은 거예요. 마치 옛날 시골집에 있던 뻐꾸기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잘 시간이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 몸속 시계는 뇌 한가운데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의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해요. 체온, 호르몬, 수면 등 모든 것을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톱놀이 바퀴가 조금씩 느슨해져요. 젊었을 때는 오후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면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새벽에 자꾸 깨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잠에는 단계가 있어요.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단계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70세가 되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도 피곤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친구 하나가 등장해요.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몸속 물질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잠 유도 물질이에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이 해가 지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져요.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뇌 한가운데 있는 콩알 크기의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져요. 정말 작은 기관이지만 이게 우리 수면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치 작은 전구 하나가 온 집의 발길을 좌우하는 것처럼요. 김춘자 할머니도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빛 관리예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엄청 민감해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 뇌도 빛을 보고 지금이 낮이구나, 또는 지금이 밤이구나를 판단해요. 이게 바로 빛으로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파란빛이 중요해요. 파란빛은 우리 뇌에 지금은 낮이야 라고 강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아침 햇빛에는 이 파란빛이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저녁 노을의 붉은빛은 이제 하루가 끝나가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아침에 밝은 햇빛을 보면 우리 뇌는 지금부터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아침 햇빛의 밝기예요. 실내 조명은 보통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밝기인데 아침 햇빛은 그보다 20배나 밝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저녁에도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뇌가 헷갈려 해요. 아직도 낮인가? 하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요. 김춘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먼저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에 나가서 햇빛을 10분 동안 쬐셨어요. 커튼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거죠. 마치 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듯이요. 이때 중요한 건 선글라스를 끼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빛이 들어와야 뇌가 인식을 하거든요. 흐린 날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구름이 낀 날에도 실내보다는 10배 이상 밝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집안의 불을 조금씩 어둡게 만드셨어요. 형광등 대신 따뜻한 느낌의 스탠드만 켜놓으시고 TV나 스마트폰은 최대한 보지 않으셨어요. 만약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 어둡게 조절하시고 푸른빛 차단 기능을 켜놓으셨어요. 3일 만에 김춘자 할머니는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저녁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밤에 깨는 횟수도 확 줄어들었대요.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결은 수면 환경 만들기예요. 침실을 마치 5성급 호텔 침대처럼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잘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요. 체온 조절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예요.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 중심부 온도를 1도 정도 떨어뜨려요. 이게 잠들라는 신호인 거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봄날 아침처럼 선선하면서도 따뜻한 정도예요.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잠을 설치게 되고 너무 습하면 끈적끈적해서 불편해요. 습도는 절반에서 60% 정도가 좋아요. 빨래를 말릴 때 적당히 촉촉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고 너무 습하면 제습기를 틀거나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소음도 신경 써야 해요. 도서관에서 들리는 속삭임보다 큰 소리는 잠을 방해해요. 자동차 소음이나 이웃집 TV 소리가 들린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보세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다른 잡음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백색 천이 다른 색을 덮어주는 것처럼요. 우리 동네 박영수 할아버지는 73세인데 처음에는 침실에서 TV도 보시고 라디오도 들으시고 그러셨어요. 침대에서 신문도 읽으시고요. 그런데 수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침실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TV는 거실로 옮기시고 침실에는 오직 잠자기 위한 것들만 남겨두셨어요. 침대, 베개, 이불, 그리고 작은 스탠드 하나.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마치 신성한 잠의 제단처럼 말이에요. 침실과 침대를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새벽에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도 완전히 차단하셨고요. 베개와 매트리스도 바꾸셨어요. 베개는 목과 어깨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추셨고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선택하셨어요. 마치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몸을 적절히 받쳐주는 정도였어요. 침실 색깔도 바꾸셨어요. 빨강이나 주황 같은 자극적인 색깔 대신 파랑이나 연두색 같은 차분한 색깔로 바꾸셨어요. 이런 색깔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박영수 할아버지는 밤 10시에 침대에 누우면 15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마치 마법처럼요. 세 번째 비결은 적절한 운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마치 잠들기 전에 매운 고추를 먹는 것과 같아요.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이 달아나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 적당히 몸을 움직여서 저녁에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오도록 하는 거죠. 운동은 우리 몸의 온도를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려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산책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기,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마치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뛰어놀고 나면 저녁에 금세 잠들었던 것처럼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전신을 사용하니까 적당한 피로감을 줘요.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편안한 피로감이 와요. 최순덕 할머니는 71세인데 예전에는 운동이라고는 집안일밖에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분씩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15분, 그 다음 주부터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이요. 지금은 매일 오후 4시에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시고 집에 와서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주는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요. 라디오 체조도 함께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오후에 10분씩 가벼운 체조를 하시니까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우셨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목을 돌려주시는 것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2주 만에 최순덕 할머니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에 활력이 생기니까 낮에도 더 활동적이 되셨다고 해요. 네 번째 비결은 식사 시간과 내용이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위가 밤새 일을 해야 해요. 마치 잠들어야 할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는 것과 같아요. 위가 바쁘게 움직이면 뇌도 완전히 쉴 수 없어요. 소화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써요. 우리 몸의 피가 위장으로 몰리고 위장이 꾸르륵거리면서 음식을 분해하느라 바빠져요.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대신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드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하나 또는 견과류 몇 개 정도면 충분해요. 우유에는 잠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바나나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고요. 카페인도 조심해야 해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거든요.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 11시, 12시까지 우리 몸에 남아 있어서 잠을 방해해요. 마치 몸속에 작은 알람 시계가 계속 울리는 것과 같아요.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세요. 대신 카모마일 차나 둥글레차 같은 차를 드시면 좋아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정미자 할머니는 68세인데 예전에는 저녁 9시에도 라면을 끓여 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면 과자나 떡을 드시곤 하셨죠. 하지만 수면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저녁 식사는 최대한 가볍게 하셨어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에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고 국물도 맑은 국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한 잔씩 드셨어요. 캐모마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해요. 마치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느낌이에요. 저녁 간식도 바꾸셨어요. 달달한 과자 대신 아몬드나 호두 몇 개 또는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숟가락 넣어서 드셨어요. 이런 음식들은 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포만감을 줘요.
이렇게 바꾸신 지 10일 만에 정미자 할머니는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 못 드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속이 한결 가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져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 잠이 올 리가 없어요. 마치 머릿속에 시끄러운 TV가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듯이요.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기. 이걸 10번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져요. 숨쉬기에 집중하면 다른 잡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것처럼 걱정도 밀려왔다가 사라지게 돼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예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를 해줬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영희 할머니는 72세인데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애들은 잘 지내나? 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거리셨대요.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시면서 변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자꾸 찾다 보니 작은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손자가 안부 전화를 해줬다. 장 보러 갔는데 사과가 달았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이런 작은 일들도 감사하게 느껴지시더라고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영희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먼저 떠오르셨대요.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시더라고요. 6번째 비결은 일정한 수면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야,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목줄을 들면 산책 시간인 걸 아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매일 밤 9시 30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고 10시에 이를 닦고 10시 15분에 침대에 눕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루틴을 2주 정도 지키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몸이야, 지금 발 담그네? 그럼 곧 잘 시간이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74세인데 예전에는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날은 9시에 자고 어떤 날은 12시에 자고. 그러니까 몸이 헷갈려 했죠. 그런데 규칙적인 수면 의식을 만드신 후부터는 몸이 시계처럼 정확해졌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수면 의식은 이래요. 저녁 9시에 TV를 끄고 9시 30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가요. 그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하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해요. 10시 15분에는 침대에 누워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해요. 그러면 10시 30분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중요한 건 주말에도 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칙적으로 살다가 주말에만 늦게 자면 몸이 다시 헷갈려 해요. 마치 시차 적응을 매주 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잠들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지 마세요. 20분 동안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몸에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읽기 쉬운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정도가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안 돼요. 밝은 빛이 뇌를 깨우거든요. 그리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마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 날 아침이 당기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알코올도 조심하세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와서 잠들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요.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아침에 더 피곤해요. 술은 처음에는 잠들게 해주지만 두세 시간 후에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내거든요. 수면제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어서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잠과는 달라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도 잠이 안 오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잠들 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또 다리가 저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면 이것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6가지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빛 관리, 수면 환경 조성,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수면 의식 만들기였죠. 김춘자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최순덕 할머니, 정미자 할머니, 이영희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모두 이 방법들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올 거예요.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 햇빛 쬐기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잠 꼭 되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개선 후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